요즘은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아는 것보다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그중에서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지혜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고민 사연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법률 상식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법무법인 테일의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의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약 1년 전 보증금 5천만 원, 관리비는 월세 200만 원, 그리고 계약 기간 2년으로 미용실을 임대했습니다. 권리금도 1천만 원을 지불을 했죠. 그런데 한 달 전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며 미용실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저는 억울하지만 그렇다면 건물을 비워줄 테니 이사 비용 그리고 권리금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새 건물주는 권리금 1천만 원은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라며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황당한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저는 1천만 원을 주면서 양도를 받았는데 제게 미용실을 양도한 원장님은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중개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개업자는 권리금은 1천만 원이었다고 우기고 전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을 모른다고 합니다. 미용실을 이전하는 일도 골치가 아픈데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속아서 떼이다니 참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참 답답한 사연입니다, 예. 변호사님. 네, 먼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리모델링을 이유로 해서 건물을 비워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일반 임대차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그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갖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 그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계약 기간 중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은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 의무는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다만 합의는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 이분의 경우에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권리금 500만 원이 사라졌는데 누가 가져간 건가? 이게 참 쟁점입니다. 원래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 임차인이 받아가게 되는 건가요? 예.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경우 그 편법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전 임차인이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권리금이라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 영업 시설, 비품, 영업상 노하우라든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익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 이외로 지급하는 그 이용 대가,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반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양수도 계약에서 수반해서 이루어지지만 네.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었지만은 올해 2015년 5월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겠지만은 네. 권리금 계약은 전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새로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금 현재 미용실을 양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나 그 전에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연을 살펴보면 분명 권리금을 1,000만 원을 줬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가로채고 이 나머지 500만 원만 전 주인에게 지급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받아간 5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고 속이고 네. 500만 원은 전 임차인에 지급하고 500만 원은 자기 자신이 받아갔다고 하면은 네. 이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든 500만 원 플러스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50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으로 속이고 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면 그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당한 5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상가를 임대를 하거나 혹은 임차를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게 뭔지 핵심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으는 임차인의 경우 먼저 건물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저당권과 유사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통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데 계약 기간 갱신을 통해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기간 갱신을 하려는 임차인의 경우 조심해야 될 사안은 특히 차임액을 3회액 이상 연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3회액이라는 것은 연속될 필요도 없이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월세가 차임이 100만 원이라 하면 300만 원을 간헐적으로 연체해도 합산해서 300만 원이 되면은 연체가 돼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뀐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는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았었지만은 올해 2015년 5월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새롭게 규정된 부분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규정됐다고 하니까 상가 임대나 임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법무법인 테일의 이소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